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볼 자료는요. AI 시스템 결과의 일관성 그리고 신뢰성에 대한 좀 깊이 있는 내용입니다. 네, AI가 이게 가끔 보면 좀 엉뚱하거나 어제 오늘 결과가 막 달라서 이걸 믿어야 하나 싶을 때가 분명히 있잖아요. 있죠, 있죠. 네, 이 자료들이 바로 그 문제, 그러니까 AI 예측이 어떨 땐 거의 뭐랄까 찍기처럼 느껴질 때 이걸 좀 체계적으로 풀어보려는 접근법을 다루고 있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핵심은 AI가 준 답을 그냥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그 신뢰도를 우리가 어떻게 측정하고 또 보장할 수 있을까? 바로 이 부분이죠. 그렇죠. 어떻게 하면 AI 결과를 좀 더 확신할 수 있을지 오늘 자료들을 보면서 같이 한번 방법을 찾아보면 좋겠습니다. 네, 자료들을 보면 가장 기본, 그러니까 데이터 품질에서부터 시작해서요. 여러 단계의 검증 시스템을 거쳐서 신뢰도를 차곡차곡 쌓아올리는 그 과정을 좀 상세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 데이터 품질부터요? 그럼 가장 첫 단추인 그 얘기부터 시작해 볼까요? 자료에서도 비유가 재밌었죠. 그 셰프 비유요. 아, 네네. 아무리 실력 좋은 셰프라도 재료가 별로면 맛있는 요리 만들기 어렵듯이 AI도 데이터가 0 아니면 제대로 된 결과 내기 어렵다는 거잖아요. 정확합니다. 그 비유가 딱이죠.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개념이 나오는데 바로 신뢰성, reliability하고 정확성, accuracy를 좀 구분해서 봐야 한다는 거예요. 아, 그 두 개가 다른 건가요? 보통 그냥 정확하면 믿을 만한 거 아닌가 싶기도 한데요. 그게 좀 다릅니다. 자료에 따르면요. 일단 데이터 자체의 품질 그리고 일관성이 확보되어야 예측 결과가 일관되게, 즉 신뢰할 만하게 나오는 거고요. 네네, 일관성. 그렇죠. 그렇게 신뢰도 높은 결과들이 쌓여야 최종적으로 정확도, accuracy가 높아진다. 이런 단계적인 과정을 거친다는 거죠. 아하, 그러니까 순서가 있네요. 데이터 품질이 먼저고 그다음에 일관성, 그리고 신뢰성, 마지막이 정확성. 이런 흐름이군요. 네, 맞습니다. 그 흐름을 이해하는 게 중요해요. 근데 이게 기술적으로 완벽하게만 하려고 하면 또 현실적인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자료에서도 자원 손익분기점 얘기를 하던데요. 네, 아주 중요한 지적입니다. AI 결과를 검증하는데도 당연히 비용이 들죠. 예를 들어 메타 AI 같은 도구를 쓴다고 하면요. 그렇죠. 공짜는 아니니까. 네, 그 추가 비용이 검증을 함으로써 줄어드는 오류로 인한 손실이나 혹은 정확성이 올라가서 얻는 이익보다 커야 한다는 그런 경제적인 관점도 필요하다는 겁니다. 하긴 무작정 검증 단계만 늘릴 순 없겠네요. 효율성을 따져봐야 한다는 거군요. 맞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 이제 뒤에 나올 여러 단계의 검증 시스템도 그냥 복잡하게만 한 게 아니라 어쩌면 이런 비용 효율성까지 어느 정도 고려한 설계일 수 있다는 거죠. 아하, 그렇군요. 효율성까지 고려한 설계라. 그럼 그 말씀하신 3단계 신뢰성 검증 시스템 있잖아요. 그건 구체적으로 어떻게 돌아가는 건가요? 키워드가 다양성, 재현성, 반복성 맞나요? 네, 맞습니다. 세 가지인데요. 우선 다양성은 서로 다른 AI 모델 세 개를 쓰는 거예요. 하나만 믿지 않겠다는 거죠. 아, 다른 모델 3개. 네. 그리고 재현성은 그 모델 각각을 또 다른 세 개의 데이터셋으로 테스트를 해보는 겁니다. 데이터도 하나만 안 쓰고 여러 개로요. 그러면 3개 모델 곱하기 3개 데이터셋이니까 총 9가지 조합이 나오는 거네요? 그렇죠. 바로 그 3x3 구조 9개 모델 시스템입니다. 이게 특정 모델이나 데이터셋에 너무 치우치는 걸 막으려는 좀 실용적인 장치라고 볼 수 있어요. 꽤 꼼꼼한데요? 그리고 마지막 반복성은 이 전체 과정을 여러 번 반복해서 테스트하는 걸 의미하고요. 아, 반복까지. 근데 여기서 제가 자료 보면서 정말 놀랐던 부분이 있거든요. 네, 어떤 부분이셨어요? 그 탐지 모델 정확도가 90%나 된다고 해도요. 만약에 우리가 찾으려는 대상 자체가 엄청 드물게 나타나는 경우, 예를 들어 100개 중에 딱 한 개 있을까 말까, 사전 확률 1%. 이럴 때는 첫 번째 양성 판정이 나와도 그게 진짜 양성일 확률, 사후 확률은 15% 정도밖에 안 될 수도 있다고요? 아, 네네. 그 부분이죠? 아니 90% 정확도라면서 어떻게 15%가 나올 수 있죠? 이게 좀 직관적으로 이해가 잘 안 가는데요? 바로 그게 확률의 함정이랄까. 이 자료들이 아주 핵심적인 통찰 중 하나입니다. AI 탐지 결과를 해석할 때 우리가 고려해야 할 뭐랄까 세 가지 조절 손잡이 같은 게 있다고 설명하는데요. 네, 세 가지 손잡이요. 첫째가 방금 말씀하신 사전 확률. 그러니까 찾으려는 대상이 원래 얼마나 흔하게 존재하느냐 하는 거고요. 네, 1% 같이 아주 낮은 경우. 그렇죠. 둘째는 탐지기 자체의 정확도. 모델이 얼마나 잘 맞추고 틀리는지, 참여 양성률, TPR, 거짓 양성률, FPR. 이게 90%라고 해도 완벽한 아니죠.
그렇죠. 10%는 틀린다는 거니까. 그리고 마지막 셋째가 여러 번의 탐지 결과입니다. 첫 번째 결과만 볼 게 아니라 여러 번 테스트했을 때 결과가 어떻게 나오느냐 하는 거죠. 아, 탐지기 정확도가 아무리 90%로 높아 보여도 원래 찾으려는 대상 자체가 1%처럼 아주 드물면 첫 번째 양성 신호만으로는 이게 진짜인지 아니면 10%의 오류 중 하나인지 확신하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낮은 사전 확률이 발목을 잡는 셈이죠. 와, 90% 정확도라는 숫자에 그냥 혹할 뻔했는데 실제 확률은 15%라니. 그럼 한 번 테스트한 결과는 거의 믿을 게 못 되는 건가요? 이걸 어떻게 올려야 하죠? 여기서 이제 그 유명한 베이즈 정리가 슬쩍 등장합니다. 복잡한 수식은 차치하고 원리만 보면요. 기본적으로 새로운 증거, 즉 테스트 결과가 나올 때마다 우리가 가진 믿음, 이 확률값을 업데이트하는 수학적인 방법이에요. 아, 베이즈 종류요. 들어본 것 같아요. 확률을 업데이트한다. 네, 첫 번째 양성 결과는 좀 약한 증거일 수 있지만 만약 두 번째, 세 번째 테스트에서도 계속 일관되게 양성 결과가 나온다면 예를 들어 자료에서처럼 3회 연속 양성이라든지 아니면 9번 테스트했는데 그중 6번 이상 양성이 나왔다든지 하면요. 네네. 이건 훨씬 강력한 증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는 15%밖에 안 됐던 그 확률을 90% 이상으로 아주 극적으로 끌어올릴 수가 있게 됩니다. 결과의 순서, 그러니까 연속성 같은 것도 꽤 중요하고요. 아하, 그러니까 한 번 결과에 일희일비할 게 아니라 여러 번의 일관된 결과를 통해서 확신을 점점 쌓아가는 방식이군요. 이게 수학적으로도 근거가 있는 거고요. 바로 그거죠. 점진적으로 신뢰도를 높여가는 겁니다. 그럼 이런 원리가 실제 검증 아키텍처에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녹아 들어가 있나요? 자료 보니까 1차 검증, 2차 검증 이렇게 나뉘어 있던데요. 네, 일단 1차 검증에서는요. 먼저 단일 모델 자체가 얼마나 예측을 일관되게 하는지를 봐요. 예를 들면 100번 예측시켜서 95번 이상 같은 답을 내놓는지 같은 걸 확인하고요. 자기 자신과의 일관성. 네. 그리고 동시에 아까 말한 그 9개 모델 시스템 있죠. 그 9개의 조합 중에서 최소 5개 이상이 같은 결과를 내놓는지, 즉 다양성과 재현성을 교차 검증하는 겁니다. 신뢰도 높은 결과만 일단 걸러내는 거죠. 아, 9개 중에 5개 이상이 동의해야 한다. 기준이 꽤 높네요. 여기서 기준 미달이면 어떻게 되나요? 일단 미정예라고 분류를 해둡니다. 미정이에요. 그건 실패했다는 뜻인가요? 실패라기보다는 아직 판단 보류에 가깝다고 봐야죠. 그리고 나서 2차 검증으로 넘어가는데요. 네. 2차 검증은 뭔가요? 2차 검증은 바로 반복성을 확인하는 단계입니다. 이 1차 검증 전체 과정을요, 3번을 반복해요. 1차 검증을 통째로 3번이나요? 와. 네, 그렇게 3번을 반복해서 그중에서 2번 이상 동일한 결과가 나와야만 최종적으로 통과시키는 겁니다. 아, 3번 중에 2번 이상 같은 결과. 이것도 만만치 않네요. 여기서도 미달하면 또 미정예인가요? 맞습니다. 여기서도 기준을 못 넣으면 미정예로 분류가 되죠. 근데 이 미정예 샘플들이 그냥 버려지는 게 아니에요. 아, 그런가요? 네, 얘네들은 AI가 판단하기 어려워하는 일종의 까다로운 사례들이잖아요. 그렇죠. 애매하니까 미정예가 됐겠죠. 그래서 이걸 전문가들이 다시 검토를 하고 나중에 AI 모델을 다시 학습시킬 때 아주 귀중한 데이터로 활용합니다. 모델을 더 똑똑하게 만드는 거죠. 최종 목표는 이 모든 과정을 거쳐서 90% 이상의 신뢰도를 가진 결과만을 딱 확보하는 것이고요. 와, 들어보니까 정말 체계적이네요. 결국 AI의 신뢰성이라는 게 무슨 완벽한 단 하나의 모델을 찾는 그런 마법 같은 게 아니군요. 그렇죠. 그런 건 없다고 봐야죠. 좋은 데이터에서 시작해서 다양성, 재현성, 반복성이라는 여러 겹의 검증을 거치고 또 확률적인 관점에서 결과를 신중하게 해석하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공학적인 프로세스네요. 특히 그 베이지 정리를 활용해서 여러 테스트 결과를 합쳐서 점진적으로 신뢰도를 높여가는 방식이 아주 인상 깊었습니다. 네, 정확히 보셨습니다. 핵심은 그 체계적인 프로세스 구축에 있는 거죠. 네. 그리고 이런 엄격한 검증 과정이나 확률적인 사고방식은 사실 AI 분야에만 국한될 얘기는 아닐 것 같아요. 아, 그럴 수 있겠네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정보가 정말 넘쳐나는 시대잖아요, 요즘. 그렇죠. 뭐가 진짜인지 알기 어려울 때도 많고요. 네. 그럴 때 우리가 일상에서 접하는 어떤 복잡한 주장이나 아니면 중요한 의사결정을 내려야 할 때 오늘 우리가 나눈 이런 다단계 검증이라든지 아니면 확률적인 접근법을 어떻게 좀 적용해 볼 수 있을까요? 생각해 볼 문제네요. 네. 수많은 정보 속에서 정말 믿을 만한 결론이라는 걸 얻기 위해서
나 스스로 어떤 검증 단계를 한번 거쳐볼 수 있을지 잠시 생각해 보시는 것도 의미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